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일반. 자, 네트워크 일반에 뭐 프로토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자,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약속, 규범을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보신다고 하면 뭐 물리적인 측면과 다음과 같이 논리적인 측면으로 다음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 핀 번호가 있으면 핀 번호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떤 걸 보내야 될 것인지에 관련된 것들과 그렇죠? 그다음에 논리적인 측면은 프레임. 자,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자료의 표현 형식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프레임이 될 수가 있고 뭐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세그먼트가 될 수가 있고 데이터그램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논리적인 측면을 구성하는 것, 그 안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전송 절차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프로토콜에서 다 정의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정의가 안 된다고 하면 각각 상호 다른 이기종 간의 데이터 통신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자, 뭐 신텍스, 시멘틱, 그다음에 타이밍 세 가지. 그렇죠? 문법에 관련된 거와 의미에 관련된 거와 타이밍에 관련된 게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형식으로 보내고 내가 받기 위한 형식이면 나도 이런 식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부호와 어떤 식으로 코드화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전압의 레벨은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것들. 자, 표현 형식에 관련된 얘기고 다음과 같이 뭐 그런 것들을 뭐 패턴을 만들었으면 해석하고 동작을 할 것에 관련된 그런 동작에 관련돼서 어떤 동작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동작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언제 뭐 순서에 관련된 거. 그렇죠? 첫 번째 온 놈인지 두 번째 온 놈인지 세 번째 온 놈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얼마나 속도를 빠르게 일치시킬 것인지에 관련된 이런 세 개의 약속도 구성 요소로 갖고 있더라. 형식과 의미와 타이밍. 자, 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토콜 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에 관련된 건 쭉 나오죠. 자, 그러면 프로토콜에 계층화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계층화. 자, 계층화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라고 되어져 있는 건 하나의 유기적인 물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뭐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아니면 논리적인 거, 물리적인 거 다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프로토콜로서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계층으로 나눠서 이 부분에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저런 부분은 저런 에 관련된 거를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정해놔서 이 기종 간에도 그 약속과 약속이 일치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그걸 계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과 같이 레이어로 다음과 같이 조직화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보통 프로토콜의 계층 또는 뭐 OSI 7 레이어의 계층 아니면 TCP/IP 계층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는 다음과 같이 보통 어플리케이션, 뭐 트랜스포트,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뭐 요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자, 물리 계층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저쪽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물리 계층은 다음과 같이 연결 커넥터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신호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 카드로 구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물리적으로 받아 있는 놈을 바로 위에 있는 데이터 링크 에게 그쵸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시켜주기 위한 뭐 그런 것들 뭐 이더넷이나 와이파이 인터페이스 카드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쵸 이더넷에 관련된 정의는 또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요. 네트워크 계층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망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뭐 구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렇게 네트워크 계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위의 계층, 자, 뭐 트랜스포트 계층, 뭐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뭐 TCP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뭐 IP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UDP 그다음에 여기는 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빠져 있죠. 어떤 거야? 세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것들은 다 어플리케이션 계층, 다 소프트웨어 구현으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는 하나의 N계층의 프로토콜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프로토콜의 계층화에 관련된 뭐 논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연구자나 네트워크 기술자는 계층화를 격렬히 반대하기도 하다. 뭐 잠재된 결점이 있을 수가 있더라 라는 뭐 이런 것들 뭐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논란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 계층화의 모델들을 한 번쯤 보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프로토콜을 합쳐서 뭐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여러 가지. 그래서 계층화 모델에는 ISO라고 되어 있는 국제기구에서 그쵸 7개의 계층으로 나눈 OSI 참조 모델하고 TCP 프로토콜과 IP 프로토콜 그래서 TCP/IP 이렇게 그쵸 TCP/IP 계층 이렇게 2개 모델 이렇게 2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TCP/IP는 아주 잘 어울리는 슈트와 마찬가지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죠? TCP/IP는 그죠? 또 다른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 RFID하고 USN, USN. RFID 센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요게 서로 이제 붙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TCP/IP 이런 것도 서로 붙어 다니는 거다. 자, 그래서 TCP/IP 모델은 다음과 같이 OSI 참조 모델보다 먼저 개발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OSI 7 레이어에 관련된 것들이 나중에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쪽은 자 OSI 7 레이어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5개의 계층으로 나눈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보통 여기 또 4계층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자,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요거 2개를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2개. 그렇죠?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해갖고 뭐냐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그렇죠?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요렇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요거는 딱 나눠서 5계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면요. 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5계층에서는 물리적인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의 계층, 아까 뭐 이더넷에 관련된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IP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또는 이거와 더불어서 라우터와 아주 밀접한 관계. 여기 있네요. 인터넷 프로토콜 IP와 다수의 보조 프로토콜. 그렇죠? 다음과 같이 ICMP뿐만 아니라 그렇죠? 라우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은 전송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전송 계층이라고 얘기하면서 TCP하고 UDP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라는 얘기는 뭐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하고 가장 근접해서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이런 서비스들에 관련된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애플리케이션 마찬가지 프레젠테이션 세션에 관련된 얘기가 2개가 더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거기 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구문의 해석 그 다음에 표현 그렇죠? 그 다음에 암호 뭐 압축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션이라고 얘기한 거는 종단 간의 연결에 관련된 링크에 관련된 설정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거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TCP/IP는 뭐 합성어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얘는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 확보 및 흐름 혼잡 제어. 기능은 TCP가. 그 다음에 패킷의 목적지까지 전송하는 것들은 누가 IP가 담당하더라 라는 얘기를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그렇죠? TCP는 누가 봐도 신뢰성이 확보되어져 있는 아주 신뢰성이 확보된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TCP도 다음과 같이 흐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혼잡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까지 할 수가 있냐면 순서까지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IP는 이런 기능 전혀 못합니다. 이런 거 다 없어요. 못합니다. 뭐만 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목적지까지, 목적지 주소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 거기에 누구랑 같이 TCP랑 더불어서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가 오고 하는 기능. 그래서 라우터에 관련된 그런 기능이 이제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잠깐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요. 자,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 그러니까 TCP/IP 계층에 관련된 모델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계층,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 이야기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서비스에 관련된 거, 뭐 웹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SMTP 메일을 전송할 때 쓰여지는 거, 그 다음에 뭐 FTP 또는 SMTP면 다음과 같이 자, 뭐 팝3, 팝 뭐 3는 뭐 버전에 관련된 거니까 뭐 이런 것들, 뭐 텔넷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과 같이 뭐 DNS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구조는 네트워크에 분명히 뭐 5계층의 인터넷 구조가 다른데 어플리케이션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네트워크 구조는 뭐 고정된 반면에 어플리케이션 구조는 개발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구조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뭐 HTTP를 사용하든 FTP를 사용하든 뭐 SMTP를 사용하든 뭐 DNS를 사용하든 어떻게 되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버는 어떤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놈, 그렇죠?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이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놈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와 그 다음에 P2P, 얘는 주종관계가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모두 어떻게? 평등하게, 그렇죠? 평등하게 나와 너의 관계를 평등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뭐 피어투피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동등 계층 통신망 이렇게 동등 계층 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소수의 서버를 집중하기보다는 망 구성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용하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파일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을 때 피어투피어, 뭐 P2P로 많이 받고 계시죠. 그래서 또는 다음과 같이 자, 애독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애독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선 랜 구조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그렇죠? 무선 랜 디바이스가 있어서 무선 랜을 공급해주는 기지국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받는 게 무선 랜인데 애드웍은 뭐냐면 이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렇죠? 자체적으로 각각의 단말기들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애드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얘기가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잠깐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의 계층에 관련된 게 있어요. 이제 트랜스포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줄 TCP랑 UDP에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담당한다. 즉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서비스들을요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신뢰성을 안고, 그렇죠? 그럼 걔네들을 받은 메시지들을, 그럼 걔네들이 주는 데이터의 크기 단위가 어플리케이션은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받아서 TCP 즉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어떻게 그거를 세그먼트라고 되어져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또 밑에 있는 계층에서 안정적으로, 그렇죠? 정보가 보호되어 있는 상태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애들은 물리 계층까지 가면 걔를 전송 라인을 타고 저쪽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계층이 트랜스포트 계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CP 어플리케이션은 자, TCP라고 되어져 있는 프로토콜의 특징으로 연결 지향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죠. 연결 지향성. 그러니까 TCP는 3-way 핸드쉐이크 해갖고 다음과 같이 내가 정보를 줬으니까 어크놀러지먼트, 자, 싱크 신호를 주고 연결을 시도하는, 그러면 싱크 신호에 관련된 응답이 오고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오면 이렇게 응답을 줌으로 인해서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지향성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흐름을 제어한다든지 혼잡을 제어한다든지 순서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순서. 즉 순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순서대로, 그렇죠? 한 번 보내고 그다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를 보낼 때 한목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얘를 어떻게 작은 단위로 패킷 단위로 나눠서 보내지요. 그럼 여기 다시 뭐가 있어요? 각각 순번들이 있습니다. 3번, 4번, 5번. 1번, 4번, 1, 2, 3, 4, 5가 하나가 모여서 A라는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TCP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요 순서에 따라서 순서 제어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반면에 UDP라고 되어져 있는 애들은 비연결성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TCP는 보내고 받고 이런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근데 UDP 같은 거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연결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빠른 데이터. 그래서 멀티미디어 통신 같은데 UDP를 사용하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빠른 서비스. 얘는 다음과 같이 TCP 같은 거는 갔다 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얘 같은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응답을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 같은데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통신 같은데 적합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받은 이 메시지들을 자 보신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저쪽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받은 이런 데이터들을, 그렇죠? 다음과 같이 얘가 쑥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전송 계층에서 받아서 자, 얘 데이터는 갖고 있고 전송 계층에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로 하나를 뭐를 만든다? 세그먼트라고 되어져 있는 거를 만든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캡슐링이라고 얘기하죠. 캡슐링. 그렇죠? 나중에 얘는 이제 전송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 받는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나의 전송 계층에 관련된 언캡슐레이팅 해갖고 얘에 관련된 요거 빼서 뭐 오류가 있는지 흐름이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올라가면서 얘는 딱 비행기가 보조 로켓을 내리듯이 데이터만 쫙 올라가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이제 흐름 제어, 그다음에 혼잡 제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흐름 제어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이 속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데이터 보내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수신 측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라고 얘기하죠. 두 개의 속도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을 제어하는 거야. 그래서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 하나는 흐름 제어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 스탑 앤드 웨이트 방식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방식이 뭐냐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받는 입장에서 버퍼가 있으면 그 버퍼 중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오면 그 버퍼 중에 연속적인 데이터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열어두고 받고 그 외의 것은 처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리 다 하면 또 버퍼가 비면 요만큼만 다시 받고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거는 수신 측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그렇죠? 스탑 앤드 웨이트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하나씩 보낼 때 하나 보내고 하나 받고 하나 보내고 하나 받고 할 때 그런 다음과 같이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잡 제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병모가지에 관련된 얘기죠. 병목 현상. 병목 현상에 관련된 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지체를 혼잡 그런 거를 이제 제어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킷을 보내는 측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패킷의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혼잡 제어를 하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갖고 되어졌던 거를 그쵸 밑에 계층으로 다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만계층이에요. 만계층 또는 4계층으로 나눈다고 하면 요게 뭐에 관련된 해당되냐면 인터넷 계층, IP 계층에 해당되는 거죠. IP 계층.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네트워크 계층은 그쵸 한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데이터그램을 포워딩하는 책임을 진다. 보낼 때 그쵸 보내는 기능. 그런데 포워딩이란 얘기는 목적지가 있어야지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건 보시면요.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데이터의 단위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의 계층에서 얘기했다는 건 세그먼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계층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바꾼다고? 데이터그램이라고 또는 얘를 이제 패킷이라고 이야기하죠. 패킷 또는 데이터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그램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목적지를 찾아서. 그래서 출발지 호스트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의 TCP와 UDP는 여기에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얘기가 나오죠. 목적지 주소를 여기에 이제 주소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주소의 개념을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달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 더 얘기한다고 하면 얘는 TCP는 주소의 개념을 얻고 어떤 개념이 나와 있죠? 포트의 개념이 있죠. 포트의 개념. 얘는 주소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주소의 개념. 자,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를 목적지 호스트에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거기로 다음과 같이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로 떨어져 있는 계층이죠. 자, 여기 보시면 얘도 이제 송신지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보시면 수신지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똑같이 트랜스포트 계층, 똑같이 네트워크 계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곧바로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서비스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밑에 있는 물리 계층을 통해서 랜의 경로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때 얘네가 각각 정의한 내용에 대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 밑에 보시면요. 자, 쭉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인터넷의 네트워크 계층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다음과 같이 자, 다음과 같이 계층 IP 데이터그램 필드를 정의하며 IP에 관련된 걸 정의하며
그 다음에 종단 시스템과의 라우터 필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의하더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즉 라우터의 개념하고 IP의 개념이 이제 두 개가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뭐 유명한 IP 프로토콜로서 호스트 네트워크 주소를 관리하고 패킷을 포워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는 얘기죠. 보내기에서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소예요. 주소. 특히 뭐 목적지 주소예요. 목적지 주소. 데스티네이션 주소. 그렇죠? 그를 어떻게 경로를 어떻게 할 건지, 경로를 어디로 통해서 보낼 건지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경로로 이런 데이터그램을 이동할 건지 경로를 결정하는 뭐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련된 개념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정적 라우팅이냐 아니면 동적 라우팅이냐 랜덤 라우팅이냐라고 쭉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음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들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쵸? 이것도 나중에 쭉 보시겠습니다만 자, ARP 그 다음에 RARP 뭐 IP 주소를 그 네트워크 카드 NIC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NIC의 물리적인 주소가 있죠. 자, MAC 어드레스 그쵸? 맥 어드레스. 그쵸? 요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 그 다음에 RARP는 다음과 같이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죠. 걔는 맥 주소를 가지고 주소를 찾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주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에 관련된 게 필요하지요. 예, 그런 것들. 자, 여기 나오네요. 그쵸? 호스트의 하드웨어 주소 주소를 얻어내는 거, 그렇죠? 호스트의 IP 주소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RARP는 물리적인 주소에서 IP를 얻을 때 사용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ICMP는 다음과 같이 패킷에 관련된 오류 메시지를 처리를 한다. 예.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이 뭐 핑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수행하면 내 양당 간에 네트워크 양당 간에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연결이 안 되어지는지 잘 되어지는지를 핑하고 목적지 주소, 목적지 도메인 주소, 목적지 IP 주소를 딱 치면 그거에 관련된 걸 나타내 주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IP 주소 플러스 ICMP라고 되어져 있는 프로토콜이 두 개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RIP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라우팅 알고리즘에 의한 프로토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기초해서 만든 RIP이라고 되어져 있는 알고리즘. 그래서 나중에 라우팅 알고리즘에 관련된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다고 하면 요거랑 같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IGMP라고 되어 있어요. IGMP라는 것도 있죠. 그룹 매니저먼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죠. 속한 그룹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태에 관련된 정보를 일러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IP 버전 4, IP 버전 6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IP 버전 4는 32비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족 현상 같죠.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설 IP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에 대안으로 IP 버전 6에 관련된 이야기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뭐 나중에 IP 버전 4 이 IP 주소에 관련된 체계에 대해서 뭐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에 네트워크 계층에는 가장 중요한 게 IP 그리고 라우팅이라고 하죠. 라우팅.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다음과 같이 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트 계획, 세그먼트효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데이터그램으로 데이터그램 나온다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패킷으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패킷으로 나눠서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거를 어떻게 자를 것이니 여기다 순서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밑에 있는 계층에서도 하지만 그래서 얘의 다음과 같이 IP 계층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보낼 때 제어나 그런 기능은 전혀 없고 뭐만 있더라? 예, 목적지에 관련된 개념, 주소에 관련된 개념하고 뭐 경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에만 치우쳐서 일을 하더라. 뭐 오류 제어나 그런 거는 없더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 트랜스포트 계층 각각 요 메시지, 세그먼트, 데이터그램 요 밑에로 넘어가면 뭘까요? 예, 요 밑에 내려가면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렇죠? 그 밑으로 넘어가면 뭘까요? 비트. 예, 비트로 내려가죠. 요런 식으로. 각각 사용되는 계층별의 각각 데이터의 단위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